안녕하세요, 바이낸스 연구소입니다. 24년 11월 22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약 6시 정도입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 트럼프의 압박에 미 SEC 위원장 사임키로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인데 도널드 트럼프 지금 현재 미국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취임하면은 내가 취임한 직후 바로 당일날 게리 갠슬러를 해임하겠다. 지금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스로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게리 갠슬러가 끝까지 압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리 갠슬러가 자진 사퇴하면서 규제 완화에 기대감이 번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또 다시 사상 최고치로 경신했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볼게요. 오늘 11월 22일 5시 50분 현재 가격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억 4천만 원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플랫한데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상태고, 오늘 밤에 한 1,400만 원 찍지 않겠나. 10만 달러 부근까지 도달했었거든요. 아직까지 10만 달러를 찍지 못했습니다. 바이낸스 퓨처스에서는 10만 달러 찍었었거든요. 99,500까지 갔다가 퓨처스에서는 10만 달러 찍었었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 마켓캡에서는 아직 찍지 못했어요. 코인 마켓캡. 잠시만요. 코인 마켓캡에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약간 10만 달러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99,500을 찍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보통 항상 불장에 있었던 그런 증상들이 뭐가 있냐면, 장이 좋아지면 항상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와요. 언제 숨어 있다가 갑자기 장이 좋아지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리 갠슬러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하자면,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1월 20일 날 출범을 합니다. 그때 출범할 때까지는 내가 하겠다. 게리 갠슬러 의장이 출범과 동시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했습니다.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원들과 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했고, 자본의 조달 지원, 그리고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 헌신적 노력을 했다. 미국 자본시장이 세계 최고로 남을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최고의 영광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보수적으로 이 시장을 계속 잘 방어를 했었잖아요. 게리 갠슬러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있어서 규제론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게리 갠슬러 산하의 다수의 가상자산 업체들이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2024년 3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이 됐잖아요. 근데 이 현물 ETF가 올해 3월에 출범하기 전에 꾸준하게 2년 동안 태클을 건 것도 게리 갠슬러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은 그 가상업계를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취임한 직후 게리 갠슬러를 해임한다라고 압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초 게리 갠슬러 위원장에 이제 취임하면은 이제 독립적 기관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2026년 4월까지는 이제 버팅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대통령이 강제로 해임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니까 압박을 계속 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이 자기 입으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오늘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터치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약 오후 6시인데 약 10시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릴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이랑 여러 가지 맞물려서 10만 달러를 터치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1억 달러 찍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10만 달러를 이제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와,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 올라가다니, 느낌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트코인 어떻게 1억이 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포머에 휩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랑 제일 인연이 악연이 있었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나감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을 했어요. 자, 리플 치면 가격 나오나요? 지금 거의 2,000원을 찍었습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그때 리플에게 소송 걸었을 때 한 400원, 300원까지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어느덧 벌써 2,000원을 찍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 법정 분쟁이 있어서 리플이 엄청 방어를 잘 하면서 했지만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나간다 하니까 리플 가격이 정말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도 많이 올랐고 거의 한국인의 코인이잖아요, 리플이. 보시면 알겠지만 왜 한국인의 코인이냐, 거래소 들어가서 보면은 리플이 거래량이 제일 많아요. 지금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리플이 1등이고 도지, 이제 앨런 머스크의 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3위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거래대금 1조 원 정도 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라온 게 이더리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대금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솔라나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솔라나가 밈 코인들이 최근에는 솔라나 플랫폼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솔라나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했었을 때 솔라나가 예전에 잠깐 밀려 있었었는데 약간 FTX의 잔재잖아요. 코인 마켓 캡에서 솔라나가 5위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시총이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NB를 넘어서서 지금은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XRP, 리플이 턱 밑까지 쫓아왔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 이런 차트 보면 아름답습니다. 전체적으로 차트가 거의 우상향하는 느낌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자, 그 다음 뉴스인데 어제 했던 이야기랑 이제 더불어서 왜 금투세만 점점점 코인 가세 유예 국민청원 6만 돌파, 여러분 동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저 국민청원이라고 치시면은 자 네이버에서 이제 국민청원을 치시면은 국민동의청원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동의청원에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검색어에서 비트코인을 치세요. 비트코인을 치시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비트코인의 과세 유예 청원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만약에 5만 명을 돌파하면은 여기서 위원회에서 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금 6만 6천 돌파했습니다. 100%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소위원회랑 심사라고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정부는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떤 내용이었었냐? 20대 청년이라고 밝혔던 이 청원인이 수익금이 있으면 세금은 따라온다. 여기 있잖아요. 이런 그 수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낸다는 것은 나는 동의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금투세는 폐지를 하면서 왜 코인은 과세를 하냐? 한쪽은 과세, 한쪽은 폐지. 어느 한쪽은 되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청원한 거고.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반론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직장인 박목 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투세가 폐지된 주식 장기 보유하면은 세금이 적은 부동산 다른 수단과 비교했었을 때 왜 가상자산만 콕 집어가지고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도 지금 현재 충분치 않은데 왜 세금만 거두려고 하냐. 반발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고 있나 봐. 가상자산으로 폐가망신하는 사람 많은데 세금이라도 내면 폐가망신하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래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좀 이따 시장 들어올 것 같아요.
코인이 많이 올라간다. 대만 거지가 될 것 같다 하면 들어올 것 같아.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미국, 영국 주요 국가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천만 원 정도까지만 이제 연간 비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과세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에요. 무조건 과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홍익대학교 교수 홍기훈 교수님께서는 현재 가상자산 투자는 대부분 실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하지만 세금을 걷지 않는 해외로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자 이제 과세 여기 띄워놓고 국회에서는 2020년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연간 250만 원 넘는 수익금에서 22% 그리고 그 포함해서 24%, 약 25% 정도 지금 과세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과세 체계 확립이 아직까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왜 확립되지 않았냐? 국세청이 이렇게 밝힌 건 아니고 이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이제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과세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무슨 과세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2년 유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맞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서로 맞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국회 기재위 소속 사무실에다가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해가지고 계속 전화해서 코인 과세 안 내는 거 안 내는데 뭐가 많냐 이렇게 계속 전화해서 계속 그 전화를 걸자 뭐 전화번호 서로 막 유포하고 괴롭히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일부 투자자들은 과세 유예를 촉구하고 있는데 이미 4년간 유예한 만큼 과세를 강행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청원에도 이렇게 과세 요청 유예에도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30일 이내에 6만 명이 지금 넘어섰잖아요. 5만 명이 넘어서면은 여기에 대해서 해당 청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넘겨집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2년 유예를 먼저 하고 이 기간에 잘 준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민주당이 가상자산의 과세를 고집할 명분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고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유예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상자산 거래 같은 경우는 추적도 사실 힘들고 실질적으로 과세 체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시스템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일단 과세를 먼저 시행을 하고 시스템 점점 갖춰 나가자. 그리고 소득세도 연간 250만 원에 대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고 5천만 원까지 늘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250만 원이라는 돈은 사실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큰 돈 아니잖아요.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도 있는 돈인데 하지만 과세할 때 전 세계적인 추이를 봤었을 때 250만 원은 실질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 투자에 대해서 지지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하면서 이런 세금 체계도 그 보유세 내는 걸 금투세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한 며칠 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많이 오르면서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가져왔습니다. 에셋 랭크드 바이 이제 마켓캡이라고 탑 에셋 글로벌 자산인데 글로벌 자산을 보시면 1위가 골드,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애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비트코인입니다. 얼마 전에 아람코를 제쳤죠.
지금 S-오일 주인이잖아요. 아람코가. 비트코인이 제쳤어요. 보시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아마존, 알파벳, 비트코인 여기까지는 거의 이제 시가총액 비슷합니다. 금세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오르면 가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 7위는 지금 비슷하다. 거의 비슷하다. 비트코인의 위상이 엄청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비트코인 ETF가 금의 ETF에 다가가고 있는데 가장 큰 ETF를 운영하는 운영사 블랙락 ETF에서 블랙락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금 ETF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미 블랙락에서는 금 ETF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ETF, 금 ETF.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죠. 비트코인 ETF가 금 ETF를 추월했다 라고 이런 기사도 났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게 약간 도박하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시총이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글로벌 마켓 기준으로 봅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마켓 기준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글로벌 에셋 시가총액 7인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잠시만요. 좀 여기 해드릴게요. 글로벌 이걸 잠깐 펼쳐놓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거를 보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7이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마켓캡에 나와 있는 시가총액에 올라와 있는 회사들은 정말 대단한 회사일 거 아니에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단한 회사들이에요. 보면 다 AT&T 글로벌 통신회사 그리고 컴캐스트 이거는 항생은행 여러 가지 딱 봐도 다 아는 퀄컴 회사, 버라이존 다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뱅크 오브 차이나 유명한 회사, 로레알 엄청 보면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다 자주 보는 회사예요. 차이나 모바일, 쉘, 필립 모리스, IBM, 맥도날드 이런 다 아는 회사예요. 근데 진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맥도날드가 이렇게 시가총액 64위에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과연 없어질까요? 물론 100년 뒤에 없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맥도날드가 없어질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아도비, AMD, 그 토요타 자동차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비트코인은 루이비통도 LVMH,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게 비트코인이 이 모든 시총을 넘어서 지금 7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모든 가치에 있어서 세계 7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치면은 아직 사람들 욕해요. 가치가 없는 자산이다. 실물이 없다. 금세 없어질 거다. 제로에 수렴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시가총액 50위, 60위권에 있는 이런 넷플릭스 30위네요. LVMH 34위고 코카콜라 38위. 토요타, 현대자동차는 어딘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스캠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 투자를 안 하겠지.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눈에 볼 수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다, 뭐 SK 하이닉스에 투자를 하겠다.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욕하냐면 비트코인은 실물이었기 때문에 영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아직까지 비트코인 투자 안 하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 투자를 안 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 비트코인 아직 너무 위험해 보여.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자산이야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접근한다면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나라에서 준비 자산으로 할 것이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만 비트코인을 약간 등한시하지 지금 해외에서는 비트코인을 자기 나라의 화폐로 또 인정을 합니다. 뭐 최근에 또 부탄도 비트코인을 많이 샀고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을 많이 사서 자기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됐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비트코인 떨어졌을 때 대통령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한번 쳐볼까요?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6,000개가 조금 넘는데 원화로 환산하면 7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부탄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이 나라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채굴장이 있으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이 1만 3천 개 정도 추정하고 있다. 돈으로 되면 1조 6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봅시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나라, 미국 제일 많습니다. 1몇 프로 미국이 갖고 있고 20만 개가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미국만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스트레치 MSTR도 20만 개가 넘게 갖고 있잖아요. 미국보다 많아요, 마이크로스트레치. 그리고 중국도 갖고 있어요. 중국은 이제 833만 개. 그리고 영국의 비트코인 6만 1,000개. 이 6만 1,000개가 영국 게 아니고 중국에 있는 한 부자가, 한 개인이 영국을 통해서 이제 매도하려고 하다가 영국 정부가 이제 압류한 건데, 범죄 수사를 통해 압류한 건데 이게 중국 겁니다. 6만 1,000개가. 그리고 네 번째가 부탄. 넘치는 수력 발전을 위해서 지금 발전소를 끼지 않으면 비트코인 채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서 아까 위에 나와 있는 1만 몇천 개, 봅시다. 1만 3천 개 정도 부탄을 가지고 있고, 다섯 번째가 엘살바도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완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서 비트코인을 사게 됐어요. 그때 코로나 기간 때. 그래가지고 처음에 엄청 욕 많이 했어요, 부켈레 대통령.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지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지위는 이 정도다. 국가 부도의 위기에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나라의 지폐를 보장받을 수 없어요. 뭐 터키도 그렇고. 해가 지나가면 그 자산 가치가 30%씩 하락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비트코인을 사서 그 나라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하는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게 그냥 세금만 일단 매기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식도 아직까지 미미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비트코인 영원에 수렴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이렇게 시가총액,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에셋 시가총액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뭐 이런 훌륭한 뭐 에르메스 이런 것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하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주변 사람들 그렇게 설명해 주세요. 나는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아직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글로벌 에셋 7위에 랭킹돼 있다. 무시할 만한 자산이 아니다. 비트코인은 없어질 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비트코인만 인정한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만 인정한다. 하지만
하나의 산업이 있고 그 산업이 인정을 받으면 그 주변에 따라오는 산업들이 많잖아요. 비트코인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서브 체인으로 나오는 체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레이어 1이 있으니까 레이어 2 체인도 있고 그렇게 체인들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렇게 부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한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살짝 길어지고 있는데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지만 그 10만 달러를 깨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 10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은 나중에는 그 10만 달러 밑에 있는 그 시장을 다시 바라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10년 뒤에 지나서 비트코인 예전에 1억 원 정도 했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파트가 4천만 원이었다. 뭐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아파트가 6천만 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때는 비트코인 1억 원 했었다. 1억 몇 천만 원 했었다.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러겠죠. 아빠 왜 그때 왜 비트코인 안 샀어요? 그때 사지. 그때 아빠 생각에 비트코인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비트코인의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이제 10만 달러를 두드리고 있고 그 10만 달러를 넘기려고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비싸다고 해서 뒷걸음 치지 말고 진짜 분할 매수해서 조금씩이라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투자의 판단과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고 이제 저희가 투자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방송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